자, 이번에는 우리가 투시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를 그리는 거는, 투시도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졌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정투상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도면을, 그러니까 건축 도면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투시도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투시도에는 1소점 투시도, 2소점 투시도, 3소점 투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시도를 어떻게 그리고 투시도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감을 할 때, 판넬을 만들 때 투시도를 이제 그리게 될 텐데,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시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SP, PP, GP, HL, 그리고 VP 이렇게 총 5가지의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5가지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건축물이 실제로 있을 때 또는 이걸 도면을 가지고 투시도를 그릴 때 우리가 정확한 비례에 의해서 투시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SP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대상물을 바라다 보는 관찰자의 눈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PP라고 하는 거는 대상물이 그려지는 지면과 수직한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건물이 아니라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내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이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바라보는 이 물체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거라고 하면 이걸 보고 종이에다가 옮겨 그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크린이 하나 존재해요. 스크린이 있어서 내가 이 스크린을 투과해서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명 필름이나 유리판이 있습니다. 이 유리판을 놓고 이 유리판 위에다가 이 물체를 내가 그리는 거죠. 그죠? 일종의 정투상법과 유사하긴 하지만 정면을 바라보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딱한 형태로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됩니다. 그때 여기 존재하는 화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이 캡처를 딱 해서 여기다 옮겨 그리는 거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PP라고 합니다. PP. 그 다음 이 물체가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건축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면에 붙어 있습니다. 지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 지면을 GP라고 부릅니다. GP. 그죠? 그 다음에 HL은 여기 보면 수평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대한 시점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수평선. 어떻게 합니까? 화면에 대한 동일한 선상. 내가 쳐다보고 있는 이 눈높이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게 HL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VP는 뭡니까? 이게 내가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멀리서 쳐다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뒷면은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작게 보여요. 내 눈에. 그럼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는, 사라져버리는 점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소실점이 여기서는 소점이라고 해서 시선이 화면의 수평선상에 모두 모이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물체가 투시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그리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SP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관찰자 눈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SP가 여기 있고 더 아래 있고 더 아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물체와 거리가 가까울 때와 멀리 있을 때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다르게 보였을 때 그림으로 투시도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이 위치가 가까우면 이 부분이 더 많이 보여. 이게 물체의 정면 부분이고 이게 측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측면이 많이 보여. 근데 더 멀리서 바라보면 측면이 작아 보여. 더 멀리 가면 더 작게 보여요. 이게 바로 SP의 위치가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과 멀수록 이 측면은 작게 보이고요.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이 옆면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당연한 원리겠죠. 내가 이 옆면이 보이는 면적을 봤을 때 멀리 있으면 이 옆면이 많이 안 보여요.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가면 이 옆면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SP고요. HL 수평선과 같은 거죠. 여기 보면 수평선이라고 돼 있죠. 수평선은 보면 여기 있는 바닥과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수평선이 이 지면과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쳐다봤을 때 이 건물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옆면이 이 바닥면하고 동일한 위치에 만들어져요. 그죠? 동일한 위치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수평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면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가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 위에 수평선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평선이 위에 있으면 지면이 점점 올라가서 수평선과 만나는 점에 소실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옆면이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줄어들지만 아랫부분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 위에, 이거보다 더 위에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밑에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뚜껑, 이 윗면이 안 보이는데 이게 더 수평선이 저 위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윗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 윗면. 그죠? 요 윗면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랑 유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HL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고요. 그 다음 VP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여기 보면 소실점의 위치입니다. 소실점. 그럼 소실점의 위치가 가까이 있을 때, 이 물체와 가까울 때, 이 물체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물체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소실점 방향으로 점점점 작게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소실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경사가 급하게 이 면이 잘려 보이겠죠. 근데 이게 좀 더 멀리 있으면 좀 더 완만한 형태로 줄어들게 되고요. 더 멀리가 있으면 이게 더 완만한 형태로 경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VP의 위치가 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물체랑 비교했을 때 가까이 존재하느냐 멀리 존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 건물을 그리는 사례를 보면 그리는 요령을 알면 좀 더 쉬워지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 PP가 먼저 나왔네요. PP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픽처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실제 대상물이 그려지는 지면과 수직한 평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얘를 그릴 건데 가상의 평면이 여기 존재해서 이걸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픽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나랑 가까운 데 있을 때랑 이게 쭉 가서 이 물체랑 딱 붙어 있을 때랑 그 다음 이 물체보다 더 뒤에 존재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피처 프레임이 이 물체 여기 인면 여기 평면이 있으면 평면도랑 PP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피처 프레임이 평면보다 뒤에 있죠. 내가 그리려고 하는 애보다 내 눈의 위치가 여기 있고 평면이 여기 있는데 피처 프레임이 더 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이렇게 가서 이 물체의 상이 어디에 맺혀요? 피처 프레임에 맺히게 되면 더 뒤에 맺히겠죠. 그럼 시선이 이렇게 가니까 피처 프레임에 맺히는 요 투시도는 평면도의 사이즈보다 크게 그려지는 겁니다. 크게 그려져요. 그 다음 피처 프레임이 요 평면도 물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요 앞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 보이죠?
실제보다 요 앞면은 뒤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 요 뒷면은 피처 프레임과 사이즈가 동일하게 딱 1대1로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앞면은 실제보다 크지만 저 뒷면에 보이는 요 사이즈는 실제 크기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픽처 프레임이 어디 여기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 앞면 요 크기가 실제 크기랑 똑같이 요 앞면이 만들어지고 이 뒷면은 픽처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상이 맺혔으니까 더 작겠죠. 그럼 앞면은 실제 크기랑 똑같고 뒷면은 실제 크기보다 작겠죠.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 픽처 프레임이 내가 그리려고 한 이 도면 물체보다 앞에 있을 때 이 물체보다 피처 프레임이 앞에 있으면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여기 상이 여기 맺혔죠. 요 포인트가 피처 프레임에 여기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간 여기에 사이즈가 요만큼 작게 상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뒷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맺히는 요점이 요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뒷면은 여기 생기는 아주 작게 맺혔죠. 그죠? 그럼 피처 프레임이 원래 내가 그리려고 하는 물체보다 뒤에 있으면 도면보다 크게 실제보다 크게 그 다음에 앞에 있으면 실제보다 작게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피처 프레임을 이용해서 수시도를 그릴 때 쉽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쉬울까? 간단하죠? 실제 크기랑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쉽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피처 프레임이 앞면에 붙을 수도 있고 뒷면에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중간 어디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 물체의 어느 한 부분은 실제 크기랑 똑같은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런 중간에 있는 요런 형태일 때 그림 그리기가 가장 쉬워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져. 자,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그림 그리는 원리를 보면 피처 프레임까지 시선을 여기서 보냅니다. 내 눈에서부터 이렇게 시선을 쭉 보내면 물체를 내가 쳐다봤는데 이 물체가 상이 피처 프레임에 가서 맺힙니다. 이 미친 부분이 요 점, 그 다음에 얘는 요 점, 그 다음 얘는 여기 점, 요 끝은 여기 점에 맺히게 되는데 요 맺힌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선분을 이렇게 위로 쭉 그리면 요 물체에 내가 쳐다본 요 포인트에 세로로 된 선들을 내가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세로로 된 선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된 부분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뭐 짐작으로 그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동일한 정육면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그 다음에 높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인면의 높이까지 요거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요 위치를 잡는 건 또 어려워지겠죠. 요 길이를 안다고 해서 요 길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는 같은 건 알지만 다른 거는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리게 되면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져요. 물론 비례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비례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 여기까지가 같은 비례다 라고 놓고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랬을 때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세로로 그리는 선은 찾았죠. 그러면 이제 수평으로 가는 선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인면도 여기 인면도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수평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수평으로 지나가는 높이는 이 높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똑같은 지점을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찾아와야 돼요. 임의의 지점. 상이 맺히는 임의의 지점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아오는 게 사실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는 그릴 때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림 그리기가 좀 쉬워. 왜? 상이 맺히는 임의의 지점과 요 사이즈가 똑같은데 우리가 알아. 어디? 요 뒷면. 요 뒷면 요 사이즈는 요 인면의 요 사이즈랑 똑같아.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가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리게 되면 요 점, 요 점, 이렇게 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 오면 여기를 우리가 요 선에서부터 연장선을 소실점이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연장선을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찾아와서 요거를 그리기가 쉬운 거야. 여기서 보면 그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소실점이 요렇게 생기는 요 좌표를 우리가 읽어와야 되는데 읽어 오려면 어떻게 읽어 오냐면 여기서 요 점으로 보내는 거를 이렇게 보내는데 보낼 때 요 만나는 점이 얘랑 1대1이 되는 지점을 임의의 점을 우리가 계산해서 찾아냅니다. 찾아내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가르쳐 줍니다. 캐드 파일 우리가 제도를 하면서 이걸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찾기가 복잡하고요. 뒤에 가면 가르쳐 줄게요. 인면도에서는 그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린다는 건 이해하겠죠? 피처 프레임에 맺히는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아, 이걸로 다시 설명을 해줄까요? 아닙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 작아진다, 커 보인다, 똑같다. 이것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투시도 강의 1번에 돼 있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 여기 보면 HL이 수평선이 여기 있고요. 소실점이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으로 쭉 내린 요 점, 소실점과 수평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우리가 소실점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바라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쳐다보고 피처 프레임에 맺힌 거를 이 뒤에다 그릴 거냐 아니면 인면도를 요 밑에다가 놓고 이거를 위로 안 보내고 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릴 거냐 요 차이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인면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쳐다본 게 지금 이게 피처 프레임이죠. 여기 만나는 요 점을 위로 선을 보낸 게 아니라 반대로 밑으로 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밑으로만 내린 거예요. 여기서 쳐다보고 밑으로 쭉 내린 겁니다. 쭉 내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내 시점에서 눈의 시점에서 물체를 바라보고 시선의 성분을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쭉 연결해요. 자를 대고 여기서 요 점에다 자를 대고 쭉 그리는데 요 선이 어디랑 만나는 데까지 그려야 되냐면 여기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데까지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만났죠. 피처 프레임과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은 그림 그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피처 프레임과 요 지점이 딱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 점이 있는 부분은 실제 도면 크기랑 똑같은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똑같은 부분이 어떻게 유리하냐? 여기 요 점이 쭉 내려오면 요 선분인데 요 선분은 인면도에서 봤을 때 요 높이랑 똑같다는 거야, 사이즈가. 그럼 여기서 수평으로 높이를 쭉 이렇게 쭉 그리면 요 선분과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보낸 선분이 만나는 점이 여기 생기는데 요 점들이 실제 크기랑 1대1 사이즈로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죠? 사이즈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점 만나는 점이 요거랑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소실점과 여기 픽처 프레임이 안 만나죠. 떨어져 있죠. 위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픽처 프레임보다 앞에 튀어나와 있는 얘는 어떻게 보여요? 실제보다 커 보이고 픽처 프레임보다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그죠? 그럼 이 앞부분에 있는 얘부터 여기서부터 시선의 축을 이렇게 날렸어. 여기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점이 어디까지 연장돼야 돼? 픽처 프레임과 만나는 선분까지 여기까지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직으로 쭉 내리면 이 선분을 우리는 일단 찾을 수 있고요. 이 선분은 실제 사이즈보다 큰 그림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이 점이랑 소실점이랑 쭉 연결을 해. 그 다음에 그 연장선을 뽑으면 여기서 만나. 얘도 여기서 소실점이랑 자를 대고 쭉 연결하면 쭉 연장돼서 여기서 만나.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요 점을 그리려면 여기서부터 소시점에서 자를 대고 쭉 그려서 연장돼서 요 선과 만나는 점, 여기.
요게 요 점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뒤에 얘는 여기서부터 일로 보냈을 때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이 여기죠. 여기에서 수직으로 쭉 내리고요.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요 부분은 요 면은 가로 방향의 면이라고 놓을게요. 이걸 가로 방향이라고 얘기할게요. 요 가로 방향은 어떻게? 이쪽 소실점 방향으로 작아져 보이겠지. 내가 쳐다보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작아져 보이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아져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 VP 2번 소실점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져 보이죠.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요 소실점에서 연장을 해서 더 커져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쪽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져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은 어떻게?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선분이 만나는 요 선과 요 소실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좀 어렵죠? 여기 도구가 있나요? 그리기 도구가 안 보이네. 자, 그렇게 그립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건데요. 이번에는 실제 픽처 프레임하고 떨어져 있는 애예요. 떨어져 있는 애입니다. 아까 얘는 한쪽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쉬웠는데 이번에는 픽처 프레임과 떨어져 있어요. 픽처 프레임보다 뒤에 있으니까 실제 크기보다 어떻게? 작게 보인다 그랬죠? 작게 보이게 그려지는데 왜 요만큼 작은가? 왜 요만큼 작은가? 그러면 실제 크기보다 얼만큼 작아졌는가? 그거를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선분을 만들어냅니다. 가상의 선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체가 피처 프레임과 만나지 않는데 만나는 부분을 임의로 내가 상상해서 그려내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요 선분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긴 애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라고 상상하면 요 모서리 끝이 어떻게 피처 프레임하고 만나는 점을 임의로 찾아낸 거야. 이렇게 선을 연장했을 때 여기에서 만난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얘를 시선을 이렇게 날리면 여기서 만날 거지.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면 요 선분은 요 높이 좌표는 이 인면의 높이 값이랑 이 수평으로 보내는 높이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똑같은 크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얘가 이렇게 더 덩어리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평으로 쭉 날려서 여기랑 만나는 요 좌표는 이게 덩어리가 이만큼 클 때, 여기서 만날 때 사이즈랑 똑같겠지. 그죠? 그럼 거꾸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이쪽 소시점 1번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야. 어떻게? 여기서부터 소시점 1번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죠? 이 줄어드는 거를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요 좌표랑 요 좌표를 우리가 찾는 거야. 요 좌표는 여기 찾아놨죠? 그럼 요 좌표는 어떻게? 여기서 쳐다보고 픽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 여기죠?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리고요. 요 선분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여기 요 점에서 솔점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그리면 요 선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어. 여기서 요 솔점 방향으로 자를 대고 쭉 그리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얼만큼 줄어드는지 찾았어. 그 다음 요 좌표를 여기서 찾으면 이렇게 오죠. 이렇게 자르면 이제 얘는 필요 없죠. 그죠?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워버리면 돼. 얘만 남기면 돼. 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가상의 선분이고 이제 필요 없는 선이 됐어. 그럼 여길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솔점 2번 방향으로 줄어들겠죠. 여기서 솔점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그리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좌표는 여기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만난 소시점에서 쭉 내린 거니까 요 선분, 요 선분 다 찾았고, 그 다음에 가상이지만 실제로 피처 프레임과 만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만나는 요 점에서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소점 투시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다음 사례를 또 보면 피처 프레임보다 이번엔 앞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리느냐? 앞에 뒤에 있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거를.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피처 프레임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 선이 겹치기 때문에 좀 그리기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이용했다 그러면 요 이게 아까 가로 방향, 이게 세로 방향이라겠죠? 그럼 이 세로 방향은 소시점이 2번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만나는 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소시점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얘는 가로 방향으로 해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실제 사이즈. 그래서 수평으로 그린 선분이 이렇게 가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실제 사이즈보다 얘가 피처 프레임보다 앞에 있으니까 크게 그려지겠지. 크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부분은 생략하고 맨 밑에 있는 요 한 칸만 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커져서 이렇게 커진 거. 그러면 여기 요 부분에서 요만큼 온 요거는 필요 없는 거죠. 요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워질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그래서 여기서 쳐다보고 쭉 날렸을 때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에서 쭉 내려서 요 선분을 찾았으면 얘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 그 다음 얘가 피처 프레임과 만나서 쭉 내려오는 요 선이 얘가 수직으로 서는 요 선. 그 다음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나서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는 요 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소시점 1번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부터 이쪽은 소시점 2번 방향이니까 이 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 위에 박스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만큼 큰 애가 나오겠지. 이만큼 큰 요 큐브가 쌓여있는 형태가 이렇게 큰 이소점 투시도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투시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투시도의 원리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소점 투시도를 배웠는데 만약에 이걸 1소점 투시도로 그린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방법으로 1소점 투시도를 잘 안 그립니다. 1소점 투시도는 보통 어떤 형태를 많이 그리냐면 실내 투시도. 실내 투시도로 그릴 때는 1소점을 하나만 잡아서 그리고요. 하나만 잡을 때는 보통 건물의 뭐 중심 부분, 어느 부분을 하나 소시점을 잡아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소점을 그릴 때, 외부를 그릴 때 많이 그리고요. 건물이 매우 높을 때 있죠. 빌딩, 엄청 큰 빌딩, 뭐 20층, 30층쯤 되는 빌딩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이렇게 작아져 보이죠. 이렇게 좁아지죠. 그럴 때는 3소점 투시도로 그리게 돼요. 그러면 투시도가 양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게 아니라 투시도 여기 3소점 투시도 방향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좁아집니다. 날카롭게. 이렇게 하면 3소점 투시도가 되고 3소점 투시도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생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소점은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소점 투시도까지만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까는 이제 아주 간단한 큐브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건축물을 가지고 이거를 그리려고 하면 큐브보다 많이 복잡하죠. 이렇게 많이 복잡할 때 과연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건데 그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는 원리는 똑같은데 단지 이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지점
뷰포인트, 그 다음에 뭐 피처 프레임 이런 찾아야 되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령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건축물을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투성도를 그리는 요령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보시도록 하고, 우리가 앞에 도면을 그리는 연습을 했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가 있습니다. 요쪽 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인면도입니다. 요 면을 우리가 그릴 거예요. 요 도면과 인면도를 가지고 이소점 투시도를 그릴 건데, 어, 보통 그릴 때 45도 45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 면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쪽 면이 좀 더 많이 나오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정면도를 좀 많이 보이게 투시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정면도가 나오는 부분을 각도를 작게 잡고 측면을 각도를 크게 잡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많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도를 60도로 잡았고요. 많이 보여야 되는 이 정면도가 되는 이쪽 면은 30도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 면이 많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많이 보이는 면 쪽으로 이렇게 꺾은 것. 이렇게 꺾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완성. 그러면 이 정면이 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측면 부분은 조금만 보이고,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스케치를 하겠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도면을 놓고 투시도를 다 그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릴 건데, 요거를 그리는 순서가 있겠죠. 당연히 좀 더 뭐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도면이 복잡하더라도 투시도를 그리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씩 차근차근 하게 되면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한번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 도면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배치된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세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인면도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면 투시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는 하셔야 되고요. 도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면 선생님이 그 강의 자료에 여기에 대한, 이 건물 실제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의 사진 이미지를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 이미지를 참고해서 보세요. 도면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3차원으로 내가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아, 이런 형태의 건물은 도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3차원으로 상상할 수 있고 깨우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맨날 도면 있을 때마다 얘는 뭐야, 얘는 여기서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늘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도면 보는 법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면, 인면, 단면도에 대한 거를 보는 방법,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빨리 이해해야 3차원으로 이거를 상상하는 게 잘 돼요. 도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3차원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투시도를 그리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투시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투시도는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뭐 스케치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투시도를 그릴 줄 알면 스케치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표현 방법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의 형태라던가 이런 3차원 공간이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고요.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요 점입니다. 요 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요 점. 여기입니다. 좀 키울게요. 자, 여기 요 점인데 이게 뭐냐면 HL, 수평선하고 만나는 내 눈높이, 수평선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요 점인데 요 점이 요 담벼락 끝하고 만났어요. 벽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요 모서리랑 똑같은데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지점 똑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똑같은 지점 하나를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눈높이랑 똑같은 지점에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피처 프레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형태에서 피처 프레임하고 만나는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수평선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을 찾아온 겁니다. 요 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 눈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쳐다봅니다. 이렇게 쭉 쳐다보면 요 A라는 점까지 시선을 쭉 보내면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수직으로 쭉 내립니다. 수직으로 쭉 내립니다.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얘가 요 선 어디 2번이라고 그려진 요 선 어디에서 존재하겠죠. 그죠?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얘가 여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밑에 점 요 A 그 다음 B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요 점 A 요 밑에 점이 B입니다. 그럼 똑같은 요 점이 B인 거예요. A이면서 B인 지점이죠. 평면상에서 또 쳐다봅니다. 이렇게 쭉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만났죠? 여기서 쭉 내려왔죠? 그죠? 쭉 내려왔죠? 그 다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여기 요 점, 여기 요 점이 쭉 그려보면 여기서 만나죠?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뭐냐면 얘야.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지점이 요 지점 어디야?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장해서 가면 이 피처 프레임이랑 만나는 요 점. 실제 높이랑 똑같은 지점. 얘랑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요 선까지 소시점에서부터 쭉 연장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연장돼서 간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B 지점은 여기까지 튀어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A-B라고 하는 요 선은 A-B라고 하는 요 선이 만들어져. 여기 요 점이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왜 그냥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소실점이니까. 이 지점이, 요 선이, 수평선이 소시점하고 같은 레벨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더 커지고 작아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내 눈높이랑 동일한 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 평행한 지점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내 눈높이랑 똑같은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없어. 요게. 요 지점은 그럴 수가 없어. 수평선이랑 똑같잖아. 그죠? 근데 얘는 수평선이 아니니까 얘는 내 눈높이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소시점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요만큼 커져 보이긴 하는데 요 A라는 지점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일정한 거야. 높이가 일정한 거야.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아. 요 높이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A는 여기고 B는 여기야. 그래서 A-B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점 여기입니다. 요 점은 뭐냐면 요 벽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점이에요. 어디? 여기 부분이 여기가 뭐냐면 데크입니다. 여기 계단이 올라가다가 여기 끊겼죠? 여기까지의 높이에요. 여기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점, 요 끝에 있는 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죠. 요 점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선을 보내죠. 네, 여기서 쳐다봅니다. 쭉 쳐다봐서 여기 A라는 점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이게 피처 프레임까지 갔다가 피처 프레임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와서
선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선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 내가 AB라고 하는 요 선을 찾아놨지. 그죠? 찾아놨고 그 다음 여기 요 높이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사이즈를 쭉 이렇게 뽑아보면 여기서부터 소시점 방향에서 쭉 커지면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요 A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분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여기 A 밑에 B라는 점 찾은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선까지 보내고 출점에서 이렇게 쭉 당기면 여기 B, AB 찾죠? 그럼 여기에 AB 있고 여기도 AB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벽이 생깁니다. 요 벽은 여기 담장 부분에 요 높이까지 이렇게 꺾여 있는 선분인 거예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이렇게.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요 끝에 있는 점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B가 아까 요거였고요. 요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D라고 하는 요 벽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요 점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꺾이죠? 꺾이는 게 요거야. 꺾이는 부분. 이렇게. 여기가 AB의 높이고 요 C 부분이 요 부분. 밑에서 이렇게 꺾였죠. 밑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 다음 D부분, 요 부분은 요 부분. 여기서 데크가 위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이렇게 꺾인 거. 그죠? 또 다른 부분을 또 그려보면 여기 A 부분, 요 부분을 그리면 지금 일단 여기까지 평행하게 쭉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도 돼 있지만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돼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소점을 보낼 거냐 여기로 보낼 거냐의 문제인데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찾는 점이랑 이렇게 찾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찾는 방법을 기준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솔점을 그리면 여기 요 점에서 이렇게 실제보다 이렇게 하면서 커지죠. 커집니다. 왜? 왜 커져요? 피처 프레임보다 앞에 돌출돼 있잖아. 그죠? 헷갈리면 내가 여기서 일로 보내야 될지 일로 보내야 될지가 헷갈리면 피처 프레임을 기준으로 커져야 되는지 작아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잘 돼. 커져야 돼. 커져야 돼.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이쪽 소실점으로 이렇게 선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작지. 근데 얘를 기준으로 이쪽 소실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크지. 이만큼 차이가 있지. 그죠? 그럼 실제보다 커야 된다. 이게 실제 높이인데, 이게 실제 사이즈인데, 커야 된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작아야 된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죠? 소유점 방향을 찾는 요령 중에 하나 크게 그려야 되는지 작게 그려야 되는지를 찾아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이 부분이 또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층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층부에 있는 바닥판, 도 또는 뭐 기둥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그랬죠. 숨어있는 부분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든선을 그리게 되는 파선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지붕이에요. 지붕. 이게 실내인데 지붕이 여기 점점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표시가 되는 거 지붕 사이즈입니다. 지붕 사이즈. 그래서 여기가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면 아까 여기 위에 점 찾았고 이제 밑에 점을 찾아보면 여기서 픽처 프레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동일하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찾았고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교롭게도 여기 수평선이랑 딱 만나죠. 그러니까 더 소실점 방향 뭐 이 방향 상관없죠. 어느 방향으로 보내든 소실점은 수평선이랑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선 옆에 요 선 어떻게 그려? 요 옆에 요렇게 생기겠지. 그죠? 요렇게 생길 겁니다. 요렇게 생기면 어떻게? 여기 소유점이 이렇게 보내니까 얘는 이렇게 그릴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와서 여기서 소시점 방향이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이죠. 이쪽 방향입니다. 소시점 2번 방향.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연장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벽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요 부분보다 두껍게 만들어져요. 두껍게. 그죠? 두껍게. 실제보다 두껍게. 왜? 소실점보다 얘는 앞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쭉 지붕이 이쪽까지 뒤에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요 끝에 있는 지붕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픽처 프레임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보다는 작게 이렇게 줄어들게 그리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죠. 얘가 실제 사이즈, 여기 만나는 점이 실제 사이즈고 여기서부터 작게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건물을 그릴 때도 세부적인 거를 먼저 찾아서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바깥쪽 지점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찍어서 그 점들을 찾아, 먼저. 그래서 그 점들을 먼저 찾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본적인 틀, 기본 모양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기본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 먼저 그려놓은 기본 틀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작게 작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기가 쉬워. 찾기가 쉬워. 미리 기준선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틀을 이렇게 잡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앞에 있는 부분 말고 뒤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요 A 말고 뒤에 있는 여기를 찾을 때는 픽처 프레임보다 일단 뒤에 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니까 소시점 1번 방향으로 줄어들면 된다. 여기 픽처 프레임과 만나는 선은 이미 찾아놨다. 그죠? 이미 찾아놨죠? 찾아놨다. 이걸 가지고 요 점이 여기 픽처 프레임과 만나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소시점 방향으로 줄어들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선만 하나 그리면 돼.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 찾아서 여기에서 소시점을 위해서 이렇게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찾아서 소시점 이쪽에서 연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찾아놓은 점을 기준으로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는 큰 틀의 중요 점들을 먼저 잡으면 나머지 좌표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를 찾았기 때문에 B는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쪽에 요 안 보이는 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 지붕의 캐노피 부분은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그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요 A라는 점은 수평선이랑 동일한 높이니까 그냥 바로 여기 나오죠. 어떻게? 여기서 쳐다보고 여기 만나는 게 피처 프레임에 맺힌 부분 쭉 내리면 여기 바로 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좌표는 여기 와 있고 나머지 부분 그럼 요 밑에 요 벽체 밑에 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데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바닥판에서 쭉 보내서 여기서 만나고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데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점 방향으로 쭉 줄어들면 여기 어딘가에 더 만나겠지.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담장이 여기 있고 이쪽 벽체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아까 우리가 이걸 찾아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머저리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소시점은 이쪽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장.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경사로입니다. 경사로. 그래서 경사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차서 그릴 수 있어요. 이 경사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릴 때 요 빗금을 우리가 찾아서 그리는 건 너무 어렵지만 요 좌표를 우리가 찾는 건 쉬워. 요 좌표랑 요 좌표는 찾기가 쉬워. 그럼 좌표만 찾은 다음에 선분을 연장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얘랑 찾아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사로가 있더라도 충분히 좌표만 알면 우리가 그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기본 틀들을 이렇게 만들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천천히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섬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쭉 보내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완성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인면도와 이 평면도만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소점 투시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볼 건데, 여러분들 과제는 투시도는 그냥 연습만 해보시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투시도는 이런 요령으로 그린다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감할 때 이걸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형 그리고 도면 이용해서 투시도를 그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시도 그리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CAD에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릴게요. CAD 파일에서 여러분들한테 작도를 하는 거를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서 화상으로 작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CAD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CAD에서 선분을 어떻게 그리면 완성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도면인데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바닥판이 있는 필로티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바닥판이 있고 기둥이 서 있고, 이 밑에 보이는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구조예요. 보예요. 이 바닥판 밑에 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랑 이 형태만 보고 투시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건 뭐냐면 계단이에요. 계단이라서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얘는 큐브가 아까는 아주 몇 개 없었죠. 한 4~5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큐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있을 때 여기 보면 큐브가 여기는 한 층, 여기 두 층, 여기 네 층, 여기 세 층 이런 식으로 쌓여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 있을 때 그리는 방법. 얘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매칭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모양이 삐딱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하나가 이렇게 벗어나 있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그럼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아까 설명을 했던 방법대로 그려보자면 라인을 여기서부터 쳐다본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쳐다봅니까? 요 모서리를 쳐다보고 그립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요 점, 피처 프레임하고 내가 그리려고 한 애가 만나 있는 요 점, 그랬을 때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1대1 사이즈로 보인다 그랬죠.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쉽겠죠. 그죠? 여기도 보니까 만나 있어. 그러면 얘랑 두 개를 점을 먼저 그리면 쉽겠죠. 그럼 얘부터 해볼까요? 얘. 이렇게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수직으로 그립니다. 수직으로 쭉 내려요.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요 점의 위치는 찾았는데 여기서부터 높이는 어떻게? 여기서 수평으로 여러분들이 자를 대고 쭉 그려. 어떻게? 여기도 쭉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어떻게? 픽처 프레임을 보면 얘는 여기 있는데 요 점은 앞에 돌출돼 있지. 요거보다 앞에 나와 있잖아. 어떻게? 실제보다 어떻게? 커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쳐다봤어. 그죠? 쳐다봤는데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데는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 더 가야 되나?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선분을 수직으로 쭉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는데 소실점 여기를 기준으로 얘랑 만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실제보다 크게 그린다 그랬죠. 얘네들이 이렇게 연장이 돼야 되는 거. 그죠? 얘네들은 지워도 돼요, 사실. 나중에 또 그래야 되긴 하지만 일단 지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럼 여기 요 선들은 필요 없죠?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워버립니다. 얘네도 지워버릴게요. 얘도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요 선, 요 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 이제 요 점을 찾으면 되겠지. 요 점은 어떻게 그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선 피처 프레임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소실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이쪽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작아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소실점까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는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큐브가 두 개가 있대. 하나, 두 개. 그럼 이 위에 두 개는 필요 없네. 그릴 필요가 없었네.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두 개가 얘는 이렇게 두 개야.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쳐다봅니다. 누구를? 얘를. 그 다음 수직으로 내려왔고요.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부분을 찾으라 그랬죠. 얘는 보니까 4개야. 큐브 4개 다 그려야겠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요 성분이니까 방해 어떻게 됩니까? 요 피처 프레임보다 앞에 나와 있죠? 솔점 방향은 어느 방향? 1번 방향.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겠지. 그죠? 일단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솔점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커져야 돼. 그죠? 헷갈리니까 지워버립시다. 얘네는 이제 필요 없죠? 찾았으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커질 거야. 얼만큼 커지느냐의 문제죠, 이제. 커지는 거는 어디까지 커져야 됩니까? 쭉 해서 여기까지 커지면 되는데 얘는 4개, 3개, 하나네.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일단 여기까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픽처 프레임과 만나야 되죠. 얘랑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수직으로 내립니다. 수직으로 내리면 얘는 여기까지 커져야 돼요. 그죠? 자, 헷갈리는 건 다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커질 거야. 이 두 개는 이제 지우고 커져야 돼. 그죠? 지우고 지우고. 근데 여기는 한 칸이니까 요 위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일단은 지워버릴게.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가장 알기 쉬운 요 밑에 한 칸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점 여기서부터 요 끝에 있는 요 점을 쳐다봤어. 쳐다봤더니 피처 프레임에 여기에 맺혔어.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리고 여기서는 소점이 어느 방향일까? 2번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 보이는 요 면이 여기 보이는 요 면인가? 그죠? 필요 없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눈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부터 소지점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요 큐브 한 칸이 여기 어디가 만들어질 거야. 어디까지 이 선분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렇게 갈 거야. 확실해. 그죠? 그럼 그렇다 치고 이제 요 점을 찾아보자. 여기 요 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을 하면 이렇게 갔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리는 거야. 쭉 내리면 여기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이 얘가 만나는 요 점인 거야. 요 점. 그럼 어떻게 돼? 요 점에서 잘라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이제 여기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소시점 방향을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얘는 이렇게 생겼을까? 여기 요 점에서 요 소시점 방향이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럼 이 앞에 튀어나온 얘는 반대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어디까지 튀어나와야 될까? 찾을 수 있지, 그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얘가 피처 프레임이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지? 여기서부터 쭉 내리면 얘랑 만나는 점. 그럼 얘는 없겠지. 왜? 요쪽 면이니까. 요쪽 면에 의해서 요쪽 면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겠지. 얘랑은 이렇게 만나야지. 그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 면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만들어지는 면을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선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연장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선을 뽑아서 내리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장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F하면 얘랑 만나는 거.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갈 거니까 얘랑 만나는 거. 그러면 얘는 안 보이는 부분인 거지. 안 보이는 부분.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여기 요 점인 거야. 얘가. 그죠? 그럼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그린 얘가 요 선이 올라간 거일 거야.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소시점까지 보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면 만나죠. 그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여기는 4개니까 4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3개야. 그럼 여기 하나, 2개가 더 쌓여 있어야 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는 안 보이니까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얘는 이렇게 갈 거고. 그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우. 그럼 얘가 어디에서 이렇게 잘릴까? 그것만 찾으면 되네. 어디서 잘린지는 뭐 금방 찾을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PP랑 만나는 부분 여기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된 얘는 이제 지우고 그죠? 그럼 요 형태를 투시도로 그리면 이수점 투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답을 한번 볼까요? 얘가 이수점 투시도 이렇게 만들어져. 그죠? 복잡하니까 얘네들을 지워버리면 선생님이 그린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것도 지워버리면 이 모양이랑 방금 선생님이 그린 이 모양이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찾아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애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선 그리는 방법 똑같아요. 여기가 SP가 있죠. 여기에서 쭉 선 연장해서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을 찾고 여기서 수직으로 쭉 위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평선을 쭉쭉쭉 뽑아 오는데 여기에 기준이 되는 요 점으로 하는 게 쉽겠죠. 그죠? 요 실제 선과 똑같은 요 점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작아지게 그리고 커지게 이렇게 그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정답은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요 애를 옮겨 그리면 얘를 옮겨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있는 애가 얘랑 떨어져 있으니까 가상의 이 메스 덩어리가 여기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좌표를 찾은 다음에 그리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를 그렸을 때는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 계단 아까 봤던 계단은 선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복잡합니다. 그리면 얘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밑에 바닥판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잘려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보이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구조체를 그리는 거 구조체를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얘를 그리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요 밑에 얘가 봅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고요. 기둥,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죠. 4개,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바닥 윤곽선이 바닥이 똑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닥판 두께가 여기는 두껍고요. 여기는 작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보다 PP보다 뒤에 있으니까 얇게 얘는 앞에 돌출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정답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자, 아까 보여줬던 주택 도면 있죠?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얘입니다.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1번, 2번 이렇게 선분이 있죠? 자,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쭉 당겨온 거예요. 왜냐면 얘는 소실점이랑 똑같은 수평선이기 때문에 높이 변화가 없어. 높이가 일정해. 그래서 눈높이랑 똑같으니까 쭉 그냥 얘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 얘 여기 만나는 요 점을 찾아야 돼. 그죠? 얘는 뭡니까? 높이가 실제 사이즈랑 1대1이 되는 점. 그 점이에요. 1대1이 되는 점. 여기 만나면 여기 만나는 요 점은
1대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찾아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점의 위치가 여기 만나는 요 점이랑 똑같은 데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쳐다보면 돼. 쭉 쳐다봐서 요 모서리랑 만나죠. 만난 게 피처 프레임에 갔다가 여기서 수직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랑 만나면 얘는 여기가 A점, 여기 있는 요 A점은 여기 A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B점은 지금 여기 생겼는데 B점은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을 쭉 당겨서 1대1로 변하지 않는 지점까지 당겨오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솔점 1번에서 쭉 보내면 만나는 점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선분이 생깁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요 선분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쭉 그리게 되면 순서대로 쭉 그려요. 쭉 그리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 놓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형태를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게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이걸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이제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컴퓨터로 지금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도 용지에다 대고 자를 대고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쭉 하면서 이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판넬에 넣을 때 투시도 그려봐야 되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투시도를 스케치 형태로 그리더라도 투시도를 원리를 알고 그리는 거랑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진 찍은 거 그냥 뺏겨 그리는 거랑은 공간 지각 능력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까지 온라인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느라 긴 시간 동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듣는 얘기에 좀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과정이 이제 쌓이면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쑥 늘어나는 거니까 좀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과제로 나간 것들은 충실히 해서 파일을 잘 업로드 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코로나가 잘 이제 종식이 되면 어,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여러분들 과제한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체크도 하고 어려웠던 점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